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체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진짜 나라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셨던 분들조차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의 버전 1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버전 2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업데이트 시키면은 더 좋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더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당초 이재명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가 존재 자체가 이게 뭐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이러스 아니었습니까? 바이러스가 버전 2가 된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뭐 백신을 맞고 뭐 치유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더 큰 바이러스가 되는 것뿐입니다. 글자 그대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첫째로는 일단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반일몰이 같은 거를 통해서 이종찬이나 이런 사람의 지금 이제 뻘짓과 이철우 교수의 뻘짓 이런 거를 지금 촉매제로 써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민주당이 했던 고짓거리를 지금 똑같이 해먹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을 또 당시 친일파로 몰아가고 48년도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가 수립된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48년도에 이루어졌던 한반도에서 남한의 유일한 한반도에서 38선 아래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역사 인식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첫 번째가 행정부 자체를 갖다가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탄핵 모든 탄핵을 통해 가지고 다 무력화시켰고 수사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무력화를 시켰죠. 뭐 판사가 됐거나 지금 이제 막 검사가 됐거나 검사만 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검사가 7명이나 됩니다. 수사기관도 무력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입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무력화를 시켰죠. 이 지금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이 특검. 그러니까 행정부 같은 경우는 탄핵을 통해 가지고 마비시키고 그리고 또 입법부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민생과 관련된 법안 같은 게 통과될 여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뭐니까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쯤 됐으면 국민 여론을 봤었을 때도 최상병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그렇게 관심도가 없을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수사기관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애당초 이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거에서부터 특검이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뭔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특검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거에서부터 특검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가 필요한 겁니까? 조심스럽게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것이죠. 정치가 사법을 어떻게 보면은 통제하는 그 구조가 특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거대 야당이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걸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이제 입법부 또한 싹 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대놓고 이제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대한민국이 문재인 때 비해 가지고 뭐가 지금 나아지고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파괴가 되고 있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권 분리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첫 시작이 누구다? 이재명이다. 이 모든 지금 바이러스들의 숙주가 누구다? 이재명이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한 명으로부터 전부 다 파생이 나왔던 이런 숙주 같은 역할을 이재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재명의 가슴에다가 우리가 백신을 꽂아 넣으면 이재명을 갖다가 제거하게 된다면 이 모든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해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명만 정리가 되면은 한꺼번에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따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갖다가 겁박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인데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재명 버전 2가 만들어지자마자 뭐 예상이 되는 행동 그대로 지금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 측에서 야 그러면은 여야 당대표끼리 모여가지고 이 정쟁 좀 그만하고 우리 당대표끼리 만나가지고 민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라고 했었죠. 뭐그 좋다 해가지고 바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거 생중계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만 갑자기 그냥 무슨 뭐 개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 토론 잘한다면서요. 이재명 대표 말 잘한다면서요. 그렇게 말 잘한다라고 하는 양반이 왜 한동훈 대표랑 그렇게 토론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막 개거품을 물고 그리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겁니까? 뭐 민주당 쪽에서는 별의별 지금 막 얘기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예의가 없는 것이죠? 정치인들끼리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밀실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협의하는 거 그게 예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얘기하는지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소상히 알려드리자 생중계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우리가 했는지를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우리가 다 보여드리자라고 하는 게 예의가 없는 겁니까? 도대체 뭐를 가지고서 이거를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민주당 쪽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뭐 이재명이가 뭐 토론 실력으로 봤었을 때는 한동훈보다 한 수 위이고 한동훈이가 유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좋다 이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신 승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동훈이 뭐 유리할 게 없고 이재명이 토론 잘한다라고 한다면 토론 붙이자고요. 토론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보여주자고요. 쫄리는 게 있으니까. 겁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혓바닥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토론에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란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토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는 거 그것도 대부분 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글쎄 뭔 근거로 도대체 뭐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10년 가까이나 지자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행정이나 뭐 의료 뭐 온갖 분야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도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도사 다 죽었습니까? 제발 좀 도사 불러와 가지고 토론하자고요. 자, 그리고 분명히 작년에도 이재명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표이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야당과 협조를 구하고 협력 가능한 일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자꾸 김기현 대표가 비공식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공개적 정책 대화 제안을 했더니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실질적으로 자꾸 미루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이게 바로 작년 6월 달에 이재명의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 그대로 지금 바꿔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왜 자꾸 여당 쪽에서 비공개 만남을 요청하냐. 나는 공개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한다. 그 염원 그 소망 우리가 들어드리고 한동훈 대표가 들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그거 제발 그만 미루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쫄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그 난을 둘러싼 논란 같은 경우도 진짜 막 개그고 이거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팩트는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한 게 맞아요. 문자까지도 두 통을 보내가지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던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반응이 뭐예요? 연락을 받은 게 없고 아무 말도 한 게 없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문자까지 다니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받았다고 개구라를 칩니까? 그리고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 맞겠지. 말을 안 했으니까 연락을 안 받았으니 당연히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 난 문제에 대해 가지고 뭐 속된 표현으로 짜치게 그렇게 행동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진정성 있게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표가 민생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민생의 화합을 상징하고 있는 축하난을 지금이라도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했다 어떻게 졌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럼 뭔가 좀 연락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뭐 실무자들끼리 뭔가 좀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대통령실의 어떤 축하난 우리가 잘 받고 민생을 위해 가지고 협의하겠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진실공방인지 뭔지 막 이딴 소리나 지금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 놈의 축하난이냐고. 이거 그냥 이재명의 난 아닙니까? 난 이재명의 쿠데타 같은 느낌 아니에요? 응? 난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나 진짜 짜치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재명의 난, 이재명의 쿠데타다라는 얘기가 과언이 아닌 것이요. 지금 이재명의 버전 2가 돼가지고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내뱉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 유죄가 안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9월 말이 됐거나 10월 초가 됐거나. 그리고 또 김병주 무려 사성 장군 출신인데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 김병주가 뭐라고 얘기하냐. 1심에서 유죄가 나오게 된다면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인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겠죠.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 이거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를 지금 상대로 해가지고 야 사법부 너네가 감히 이재명에 대해서 1심 유죄 판결을 내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국민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그건 다 개딸 얘기하는 것이고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저항을 할 거야. 이것이야말로 쿠데타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난이죠 난.
이현주의 미친 여자도 뭐라고 얘기하냐? 사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다. 왜 도대체 사법적인 문제가 정치적 기세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다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이게. 죄를 지었으면 그냥 유죄를 받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무죄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법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같이 그런데 민주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뭐라고 떠들고 댕기는 거예요. 기세 싸움이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기세가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무죄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랑 어떻게 우리가 같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특히나 이현주 같은 경우는 사법정의 이딴 거 외치면서 조국 때 머리까지 밀었던 그 여자 아닙니까? 그랬던 인간이 이제 와가지고 유무죄 판단 같은 경우는 사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다? 역겹고 진짜 구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최고위원들이 지금 대놓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일 때는 그게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권순일 같은 그런 떨거지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 체제에서는 절대로 그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아니 절대로 그거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과하게 재판을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판사들이 소신껏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사법부를 지키는 길이고 그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